내일 테스트 다 측정까지 완료하신 분은 여기 뭐야 스펙노트에 붙여서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렇지. 아니 앉아 있고. 성희도. 잠시만요. 여러분. 검사 좀 합시다. 재현이 다 했니? 자 여기. 자 보자. 종현이 보자. 어이구야. 이건 잘했네. 근데 이거 다 삭제하고 요거 안 삭제하고 이거 안 됐어. 요거만 쓰면 끝난 거였는데. 얘 진짜. 아이고. 자, 또 한번 확인도 해서 따로 가시는데 귤이 먼저 들어가. 잠깐만. 너가 줄일 것 같은데. 뭐야, 안 붙잖아. 정말. 진짜. 내가 풀 셔플하고 진짜. 여기다 사인을 여기다 붙이고. 어렵죠. 자, 그다음에 폼도 잠깐만 볼게. 폼도 여기다 붙여놔. 사인 할 테니까.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아.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고 쓰는 거는 괜찮은데. 자, 그다음에 재현이도 한번 좀 볼게요. 생각보다 잘 썼네? 얘나도 한번 좀 보자. 잠깐만. 이거야. 그래. 왜? 아이, 저 오빠도 있지. 재현이도 일단 붙여놓고 내가 사인해 줄 테니까. 자. 아직 채점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제 앞에 이제 해설을 하면서 좀 동시에 좀 채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되니까
해설을 좀 동시에 진행하면서 여러분 채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1번과 2번이 전부 다 이제 요약형 문제여서 게다가 영작이죠.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유형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 대신에 이제 다른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지난번에 수업 나눴던 똑같은 거를 이제 유형만 바꿔서 이렇게 좀 출제를 해봤어요. 사실 이제 이 요약형 서술형이 고등부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똑같은 요약형 서술형이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건에 따라서 또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야. 근데 여러분한테는 좀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쌤이 써준 이 조건이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왜냐면 주어진 단어를 전부 다 활용하는데 중복 사용이 없고 어형 변화도 없고 그냥 순서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별만 하면 되고 게다가 추가 단어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 2019년 이때는 이제 이 요약형 서술형이 거의 절정인 시기가 있었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심지어 어떤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덕이고였는데요. 그 이제 단어를 중복 사용도 가능했고요. 심지어 어형 변화도 있었고 추가 단어를 써라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갖고 우리가 풀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유형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작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위에 나와 있는 내용도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단어에 대한 특성까지 알아야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됐었습니다. 이런 이제 요약형 서술형 문제가 2019년에 이제 막 엄청나게 유행처럼 번져서요. 그때 당시에 고1에서 이 요약형 문제가 안 나온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단 한 군데도 없었어.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내면 한 5문제 내는 학교도 있었고 최소 2문제 정도 나왔었고 한 문제당 5점 내지 6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2020년 이제 코시국 이후로 고1 때는 이 유형을 잘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1 기준입니다. 고2 때는 겁나 많이 내고 있어요. 고2 때는 대표적인 게 이제 대진과 저동인데요. 그 대진 저동에서 원래 이 유형의 문제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고1에서는 현재 이 유형을 거의 출제를 안 하고 있고요. 고2 때부터 이 유형을 갑자기 막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1 때는 학생들이 단순 영작 위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요약형 문제를 보면은 당황하게 돼서 그래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점수가 적게는 15점, 많게는 20점까지도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은 제가 어차피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유형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접근 방식을 알려줄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막막해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막 생각이 듭니다. 이 요약형 서술형 문제를 푸는 그 과정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간략하게 좀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형 서술형 풀이에 대한 건데요. 사실 얘는 전제 조건이 좀 많이 빡셉니다. 많이 빡세요. 즉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 특징이 고등부 시험에서 가장 고난도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유형이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정확하게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좀 많이 빡셉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당연히 기본적인 영작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일단 없으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거를 어느 위치에 써야 되는가 이 기본 영작 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못 풀겠죠. 배열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본 어휘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어휘 실력이라는 거는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건 기본이고요. 어떤 단어의 특성이 있어요. 단어의 특성. 선생님, 단어의 특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쌤이 말하는 단어의 특성은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볼까? 짝꿍이라고 할까? 짝꿍. 짝꿍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어 중에 respond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쳐보자. respond. 그러면 대응하다, 반응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respond의 짝꿍은 to거든요.
전치사 to. 그럼 뭐뭐에 대응하다, 뭐뭐에 반응하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단어와 잘 어울리는 표현이 전치사 to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관련성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막 remind 같은 단어가 나왔어. 그럼 remind가 나오면은 얘는 remind A of B로 쓰거나 remind A that B로 쓰는구나 이런 패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특성까지 알아야만 우리가 또 풀 수 있는 유형이 되겠고요. 세 번째, 지금 문제 자체가 글을 요약하는 거잖아요. 요약하는 거니까 당연히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주제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글의 주제 파악. 됐어요? 이게 안 되면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패러프레이징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제 사실 이제 요구되는 능력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요약형 서술형을 풀기 위한 최소 전제 조건이에요. 최소 전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안 되면 정확하게 못 풀어요. 그러니까 되게 빡셀 수밖에 없죠. 유형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이게 일단 최소 전제 조건이고 우리가 실제로 풀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풀이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과정은 제가 빈 공간이 좀 없어서 여기다가 쓸게요. 자 그래서 좀 자세하게 풀이 과정. 자 일단은 1단계. 1단계는 뭐냐면요. 한글로 여러분이 한번 이 요약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글로 요약. 이거를 뭐 작성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초반에는 여러분이 이 유형을 많이 풀어본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간단하게라도 좀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이었지? 하면서 간단하게라도 좀 한글로 좀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건을 살펴봅니다. 조건을 확인해요. 지금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힌트 단어가 있어요. 힌트 단어. 힌트 단어. 그리고 주어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주어진 단어. 얘네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조건, 힌트 단어, 주어진 단어 확인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요약한 것. 그러니까 내가 요약한 것과 그리고 더하기 이 조건을 결합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은 이런데 말로는 쉬운데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으로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 이 첫 번째 지문을 보자면요. 지금 이제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 그냥 간략하게 여기는 요약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미지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첫 번째는 그 과감하게 그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또한 뭐가 필요하다?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을 하러 갔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탐험심이 있었죠. 그렇죠? 즉 뭔가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일단 개인이 일단 나왔고요. 콜럼버스라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아니 내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렇잖아.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 왕과 여왕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좀 작성해 보자면 이 글 기준으로는요. 자, 미지를 탐구하는 거예요. 미지를 탐구하는데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그 요구사항이 무엇이다? 일단 개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개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좀 과감하고 용감한 이런 사람. 이런 게 특징이었습니다. 과감. 아니면은 용감한 사람.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키워드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선생님이 한글로 요약한 작업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건과 힌트 단어와 주어진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을 보면 다시 한번 보자면 지금 세 가지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힌트 단어를 잘 그냥 조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단어를 보면요. 하단에 exploring이라고 나와 있죠. 탐구하는 것, 탐험하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쌤이 썼었던
탐험하는 것을 나왔어요. 탐험하는 것. 얘는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지의 영역을 탐험한다라는 거는 뭘 필요로 하느냐? 얘와 얘를 필요로 한다.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오겠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했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탐험하는 것이라고 지금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뭘 탐험하는 거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 라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지의 세계에 관련된 표현 여기 나오네요. The unknown world. 됐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요. 그래서 자, 근데 얘는 뭐가 필요하다? 이거와 이거가 필요한데 이 표현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개인 나왔네요. 1번.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다? 재정적 지원. 여기 나왔네요. Financial support. 됐어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 개인과 재정적 지원은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 단어들을 좀 한번 보자면 require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동사로서. 그러면 require는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지를 탐구하려면 얘네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적절하겠죠. 그래서 requires라는 동사가 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얘 썼고 얘 썼습니다. 나머지들을 보자면 여기에 나돈리버들소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될까요? 저쪽으로 안 해주시면 돼요. 그 나돈리버들소가 나왔으니까 우리 나돈리버들소의 의미 잘 알고 있잖아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뿐만. 그럼 우리 어떻게 구성하면 돼? 얘뿐만 아니라 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나돈리버들소에서 이제 특징이 무엇이냐? 병렬 구조를 만든다는 거잖아. 병렬 구조. 나돈리의 A, 어도수의 B 이렇게 쓴다는 거잖냐. 그렇지? 그러면 A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얘 집어넣으면 되죠. B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얘 집어넣으면 되죠. 됐어?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그래서 나돈리 인디비주얼스를 썼고요. 지금 나돈리 인디비주얼스. 자, 그래서 인디비주얼스 나갔고 그 다음에 나돈리 어디 갔냐? 여기 나갔죠. 자, 근데 아까 쌤이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 개인이 필요하긴 한데 그냥 아무 사람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떤 사람이야? 과감하거나 용감한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했어. 근데 여기에서 용감한 뭐 브레이브 같은 표현이 안 나와 있네. 그쵸? 그럼 다른 단어들 한번 볼까요? 얘는 아까 2번으로 나왔고요. 나머지를 보니까 여기 리스크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에 테이크까지 나왔어요. 이 테이크와 리스크가 한 세트거든. 리스크를 받아들인다는 거야. 즉, 뭔가 위험을 감수할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좀 약간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to take risks라는 표현으로 나온 거고, 어도소에 이어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로 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단어를 보면요, can provide 나왔고, 그 다음에 then 나왔고, 그 다음에 societies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관계대명사 써야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회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는 재정적인 지원이 사회를 제공한다 둘 중 하나일 텐데, 아니 재정적 지원이 사회를 제공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사회가 되는 겁니다. societies.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지금 푼 거예요. 요약형 서술형을 제가 한 지문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장 고등부에서 고난도로 뽑히는 이 요약형 서술형을 풀 때는 1단계 어떻게 해라? 일단 한글로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조건을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한 요약문과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 이 힌트 단어들을 결합해서 작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3가지가 돼야겠죠. 됐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죠? 하루 이틀 연습해서 될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참고로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 보면은요, 이 요약형 서술형에 적응하는데 제일 빨리 적응한 친구가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연습해서요. 굉장히 빡세죠. 규리가 갑자기 멘탈이 나온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 데일리 테스트에 하나씩 넣어줄게요. 걱정하지 마. 자, 넘어갈게요. 2번은 이제 똑같은 유형이니까 넘어가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구문 분석 파트야. 여기 다 지울게요. 자, 3번 보면은 이제 우리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했던 구문 분석 파트인데요. 문장이 길죠.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다 설명하진 않고 그냥 특징적인 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길어지게 된 이유, 원인을 좀 찾아보면은 바로 이 대절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대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데요. 대절 내부를 살펴보면 as well as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좀 추가로 여러분이 하단에 필기를 좀 해두세요. B에 as well as라는 표현이야. B as well as A.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냐면 A 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런 뜻이야. A 뿐만 아니라 B 또한. 참고로 여기에서 as well as라는 것 자체가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야 얘들아. 얘 자체가. 그래서 덩어리로 묶으면 A 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the companies라고 주어가 나왔는데 중간에 as well as가 나오면서 other media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the companies랑 other media랑 비교해 보면서 지금 대절 하나가 이렇게 꾸며주고 또 대절 하나가 이렇게 꾸며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주어 자리를 기준으로 as well as가 이제 함께 쓰여서 묶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have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온 거지. 됐어? 그럼 우리가 큰 덩어리로 해석하면 괄호하는 다른 미디어 뿐만 아니라 괄호하는 회사들도 가지고 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큰 덩어리로 해석하면. 자,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 생산하고 distribute, 배분하는 거죠. 배포하는 거야.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생산해서 배포하는 회사들이래요. 근데 어떤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쉽게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소비하는 다른 미디어 뿐만 아니라 이런 회사들 또한 가지고 있어. significant interest,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이는 뭐뭐에 대한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뭐에 대한 관심이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genuine concern, 이 concern도 관심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진정한 관심을 또 가지고 있대. for their best interest.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관심,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내가 원래 생각을 했었다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 여기도 좀 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초반 포인트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왓절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땡땡 하고 나왔는데, 얘들아 땡땡 나오거나 이 찍 그어져 있는 거 있죠. 이 찍 그어져 있는 게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 해석이 약간 다른데, 두 개가 나오면은 그냥 콤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를 부사처럼 해석하면 되겠고요. 만약 하나만 나와 있다면 즉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즉, 알겠지? 이 땡땡도 즉 이렇게 해석하면 돼. 우리말로 해석하면. 알겠지? 자, 그래서 what I learned the hard way. 내가 어렵게 배운 것은 is a very sobering lesson. 그래서 냉철한 교훈인데요. 즉 그게 뭐냐면 market forces, 시장 원리와 그리고 the short-term profit goals. 여기서는 이제 단기적인 이윤 목표가 되겠죠. 어떤 거에 몇몇의 거대 미디어 회사의 단기적인 이윤 목표랍니다. 여기까지 주어 나왔고요. 아직 동사가 안 나왔어요. 찍찍 그어져 있고 not이 나왔으니까 뭐뭐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가 아니라 quality issues or key needs. 그러니까 어떤 질적인 문제라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뭐 니즈라거나 요구사항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기업의 이윤, 뭐 단기적인 목표, 시장 원리 이런 것이 dominate the media world. 그래서 미디어 세상을 지배한답니다. 뭘 포함해서? 거의 모든 에듀테인먼트 컨텐츠를 포함해서요. 아이들을 위해 생산된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수식어구들 때문에 구문과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얼른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은 그 다음 지문을 나갈 건데 우리 43번 할 차례였거든? 맞나? 교재는 한번 다 펴보자. 43번 할 차례 맞나? 맞아? 응. 자, 다 펴봅시다. 43번. 여러분이 예전에 숙제로 했었던 이제 소재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제문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오라고 했죠. 그 부분이 제가 한 것과 맞는지 반드시 비교해보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하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매번 하다시피
이 쌤이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거는 뭐다? 너네 바로 옆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문 분석과 해석하는 부분, 그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쌤이 구문 분석을 다 해줄 거야. 그러면 너네가 숙제해온 부분 색깔펜으로 바로바로 수정해야 된다. 알겠지? 자, 이거 따라오면서 할게요. 자, 일단은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문장이 주제거든? 여러분이 체크한 거랑 비교해서 수정을 좀 해주세요. 맞았으면 상관없고요. 틀렸으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색깔펜으로 바로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자, 소재는 선생님이 따로 써줄 거니까 니네가 쓴 거랑 똑같으면 냅두면 되고 다르면은 색깔펜으로 수정 보완해야 된다. 펜이 쉬면 안 돼요. 사실상 거의. 알겠지? 자, 첫 문장 간다. 자, 연구인데요. From cities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도시들로부터 시행한 연구겠죠. 그렇죠? 이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중요성을 보여준대. 어떤 중요성이냐? 삶과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대. 어떤 삶과 어떤 활동이냐면 as an urban attracti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도시의 매력으로서의 생활과 활동이 되는 거겠죠. 됐어? 이렇게 구문 분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첫 문장 간단하게 읽었는데 쌤이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뭐라고 했어? 전 세계 도시에서 이제 행해진 연구가 중요함을 나타내 준대요. 여기까지는 다 애매한 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주요한 소재가 없어요. 어떤 중요함을 보여주는 건데 삶과 활동의 중요함이래요. 근데 삶과 활동이라는 것도 범위가 너무 크죠. 그렇죠? 무슨 삶을 말하는 거고 무슨 활동을 말하는 건데 너무 범위가 넓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도시의 매력으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매력으로서의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글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일단 도시는 나와야 돼요. 소재로서. 됐어? 여러분이 작성한 거랑 비교해 보시고 다음 내용 볼게요. 바로 people gather. 사람들이 모여든데 where? 어디에 모이냐면은 things are happening. 얘들아, 이 things라는 게 그냥 것들 이렇게 해석하면 어색한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 things라는 건 thing은 일이나 아니면 상황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 알겠지? 일 또는 상황으로 해석해라. 알겠죠? 자, 그럼 things are happening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 그리고 seek the presence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presence, 존재를 찾는답니다. 여기에 있는 seek은 앞에 나와 있는 gather랑 짝꿍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모여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찾는데요.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우리가 막 이렇게 길 가다가 사람들이 저기 막 이렇게 뭉쳐 있어. 그럼 이제 우리 심리가 어떠냐? 뭐 누구 연예인 왔나? 하면서 이렇게 들려보는 거잖아. 그런 거야, 그런 거. 됐어?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 보면 face with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이거는요, 여러분 단어 뜻을 외워두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편해요. 뭐뭐에 직면하여 이런 뜻이야. 뭐뭐에 직면하여. 그냥 의미 자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분석해볼게. Face with the choice of working down on empty or a lively street. 여기까지 한 덩어리야. 이 덩어리가 바로 부사 부, 즉 분사 구문이 된다.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will choose, 선택하곤 한데 the street, 길거리를요 with life and activity를 가지고 있는 길거리를 선택한답니다. 지금 요 괄호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에 직면했냐면 the choice of working down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는 보자. or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r 세모 표시하고 여기서 한번 끊으면 해석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문에 맞춰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잘 따라와. 뭐에 직면해서? 선택에 직면해서. 어떤 선택이냐? 이런 선택이야. 됐어? 어떤 선택이냐면 working down on empty. 쏘리?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꾸며주는 거네. 쏘리. 자, 그럼 working down이니까 내려가는 거죠. 걸어서 내려가는데 어디를 내려가냐? 텅 빈 거리를 내려가거나 아니면 활기찬 거리를 내려간다는 거야. 이렇게 별도로 수식하는 거네요. 됐어? 그러니까 텅 빈 거리나 아니면은 좀 활기찬 거리를 내려가는 선택에 직면했을 때.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네 거리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는 텅 빈 거리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리야. 어디 갈래?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선택한다고요? 어떤 거리를 선택한대요? 삶과 활동이 있는 거리를 선택한대. 그러면은 삶과 활동이 있는 거리라는 건 어떤 거리를 선택한다는 거야? 북적거리는 걸 선택하는 거야? 비어있는 걸 선택하는 거야? 북적대는 걸 선택하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여기에서 주제에 대한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봐봐. 첫 문장에서 지금 다시 한번 뭐라고 했었냐면은 앞내용 다 필요 없고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도시 매력으로서의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즉 도시라는 거의 매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생활과 활동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럼 내가 주제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자, 다시 한번 무엇이다? 도시의 매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야. 도시의 매력이라는 게 무엇인데 결국 무엇이다? 바로 삶과 활동이래요. 삶과 활동. 근데 삶과 활동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애매하잖아. 그쵸? 그래서 그에 대한 단서를 계속 주는 거야. 처음에 뭐라고 했었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 모인다고 했고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삶과 활동, 얘네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쌤이 방금 전에 말한 좀 북적거리는 거. 됐어? 이런 거를 추구한다고. 사람들은. 됐어? 이런 걸 좋아한다고. 됐죠? 여기서 또 얘기했잖아. 만약에 네가 텅 빈 거리 갈래? 아니면은 좀 이렇게 활기찬 거리 갈래? 이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활기찬 거리를 선택한다고 했죠. 활기찬 거리가 의미하는 거 뭐다? 북적거리는 거 말하는 거라고. 북적거리는 거. 도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시에서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무엇이다? 북적 되는 걸 말하는 거야. 홍대나 이태원이나 이런 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키워드로 뽑은 이게 뭐냐면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그러면은 뒷내용이 계속 어떤 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북적거리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자, 그럼 볼게. The road. 그 길은요. 걷는 그 길은 will be more interesting and feel safer. 더 재미있을 거고요. 더 안전하게 느낄 거랍니다. 좋은 말이죠. 됐어요? 여기서 걷는 그 길은 어떤 길 말하는 거야? 북적거리는 길 말하는 거야. 북적거리는 길. 됐어? 자, 또 볼게. Events where we count what people. 자, 우리가 사람들이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벤트예요. 이 이벤트는요, 끌어당긴대. 많은 사람들을 뭐 하도록요? To stay and watch. 그들이 머무르고 보도록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뭘 말하는 거야? 이 주어가 얘기하는 게 뭔데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 사람들이 공연하고 음악을 막 연주한대. 홍대 같은 데 가면 막 길거리 버스킹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보잖아. 이런 게 일종의 이벤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이벤트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긴다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게 뭐다? 이게 좋다고. 이게 도시의 매력이라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도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문서 수정구함 바로 하세요. 또 studies of benches and chairs in cit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city space까지네요. 그러면 도시 공간에 있는 벤치와 의자에 대한 연구가 또 있대. 이 연구가 보여준답니다. 대절을 보여주는데요. 대절이 지금 보면은 문장 끝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요 안쪽은 노란색으로 표시해줄게. 좌석이야. 시트들. With the best view of city life 라고 나와있죠. 즉 도시 생활의 가장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좌석이랍니다. 됐어요? 그런 좌석이 are used, 사용된대. far more frequently. 여기서의 far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훨씬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된대요. than 뭐보다? those, 그러한 것들보다. 어떤 것들보다? do not offer view of other people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얘들아. 여기서 도즈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도즈, 그것들보다요.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해석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의 광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들보다래요. 그럼 어떤 것들이요?
뭐라고? 아니 못 들었어. 사람이 이렇게 들렸어. 안 들렸어. 뭐라고? 뭔 거 같아? 귤이야 뭔 거 같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 내가 다시 해석해줄게. 다시 얘들아 잘 봐봐.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건 뭐냐면 북적거린다는 게 뭐다? 도시의 매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도시는 북적거려야 돼. 사람도 많아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할 만한 뭔가가 수단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됐어? 이게 도시의 매력이라고.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연구를 또 했대요. 이제 도시 공간에 벤치와 의자에 대한 연구를 했대. 벤치와 의자. 우리 막 공원이나 이렇게 길 지나다니다 보면 벤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뭘 알게 됐냐면 그 도시의 삶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좌석들이 있대. 도시의 삶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시의 삶이란 게 뭐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거리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겠지 뭐. 됐어? 그러니까 그런 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좌석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된대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벤치에 많이 앉는다고. 사람들이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가 잘 보이는 자리에 많이 앉는다고. 뭐보다? 그 광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들보다. 그럼 여기서 것들은 뭐냐고? 너무 어려워. 아, 진짜 두 번이나 해서 종현아 뭐야? 뭐지? 나 다음 차례 재은이야 기다리고 있어. 그 다음 차례 성이야 기다리고 있어. 뭐야 이거 도즈? 아니 도즈니까 일단 복수형일 거 아니야. 그치? 복수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복수형이. 어떤 거? 사람들? 어디 있어 사람들이? 앞에 어디 있어? 아니 얘들아 얘 이름이 뭐냐면 대명사거든요. 대명사. 야 대명사가 뭐야? 명사를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명사를 대신하는 거? 그럼 명사를 대신하려면 어떤 명사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아니 있는 명사를 찾아야지 있지도 않은 거를 왜 얘기를 해? 아니 있는 걸 찾아야지. 재은아 뭐야? 도지아가 이렇게 하는 거? 스위치다 스위치. 여기 아니야 표시를 해놨잖아 여기다가. 아니 지금 비교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림으로 해줄게. 야 A라는 벤치가 있어. 벤치가 이렇게 있어. B라는 벤치가 있어. 근데 여기에 앉아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니는 거를 쉽게 볼 수가 있어. B 벤치에 앉아 있으면요 사람들이 거의 안 지나다녀.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느 벤치를 더 많이 이용하냐고. 여기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송이야 이해되는 말이지? 그럼 왜 여기에 많이 앉겠냐고. 왜 여기에 많이 앉을까? 아니 사람들은 이 북적거리는 걸 좋아하니까. 됐어? 앞에서 실컷 얘기했잖아.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귤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여러분 정리해봅시다. 이 글 전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이 글에서 키워드가 되는 건 일단 도시였어요. 도시. 그리고 우리가 좀 부가적인 걸 하자면요. 일단은 매력이라는 단어도 나와야겠죠. 제가 아까 말했죠. 주제, 도시의 매력은 무엇이다? 삶과 활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삶과 활동이라는 건 결국에 무엇이다? 북적북적거리는 걸 말하는 거였죠. 됐어요? 이런 게 이제 주요 소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요. 정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몇 번? 너무 쉽잖아. 몇 번? 3번? 또 다른 사람들. 송이는 몇 번으로 했었어 풀 때? 1번으로 했어? 저기는 재은이는? 1번? 규리는? 1번? 얘나도 1번? 3번? 오이씨 이거 뭐야 3번 2명에 1번 3명이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도시의 매력은 북적거린다는 거예요. 됐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1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기를 같이 볼게. The city's greatest attraction.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핵심 소재 나왔어요. 도시 나왔고요. 매력도 나왔어요. 두 개 다 나왔지. 됐어? 도시의 가장 큰 매력이 뭐래요? 사람이라고. 왜? 왜 도시의 가장 큰 매력이 사람인데? 사람이 없는 거리 안 간다며. 사람 북적거리는 벤치에 앉는다며. 그러면은 사람이 있어야
이 도시가 정말 매력적이구나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홍대라든가 이태원이라든가 명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약간 그 어찌 보면 어떤 길거리의 좀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장소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세 장소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이 오지게 많다는 거죠. 됐어? 이거야 이거. 이게 도시의 매력이라고. 3번은 왜 답이 안 되는지 볼게요. 3번은 make more parks in the city. 자 그럼 도시에서 더 많은 공원을 만들래요. 아니 공원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원을 왜 만들어? 공원 얘기는 갑자기 왜 나왔어? 전혀 소재랑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3번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44번 갑니다. 자, 이번에도 키워드 찾을 거거든, 키워드? 근데 요 지문이 내가 보니까 좀 오류가 있더라고, 얘들아. 아무도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지만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그 우리 94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95쪽에 있는 구문 분석 해석이 안 맞아요, 지문이. 이게 좀 뭘 아야 이제 와서 아는 진짜 알고 있었어요. 뻥치지 마. 이제 와서 아는 척하지 마.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나한테.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숙제했을 때. 선생님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구문 분석이랑 이거랑 안 맞는데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 그냥 니네는 뭐야?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숙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문 분석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야.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이제 와서 아는 척하지 마. 자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구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체크한 주제랑 똑같은지 비교해보세요. 첫 문장을 저는 주제로 잡았고요. 사실 주제를 하나 더 잡았거든요. 요 문장 어디 갔냐? 원래? 요 문장을 주제 아니다. 여기는 주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여기 내가 왜 1이라고 써놨다. 이건 아니고요. 첫 문장만 그냥 주제로 잡을게요. 그래서 지금 체크 안 돼 있는 분들 첫 문장으로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기 전에 좀 미리 해, 그지들아. 아니 한두 번 수업해. 야 40번 때야 벌써 독특감제로 끝나가 이 그지들아. 알아서 좀 해. 자, 첫 문장 볼게.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uncomfortable, 불편하대. 뭐에 있어서? with taking high risks. 그러니까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를 불편해한대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주어가 소비자 나왔으니까 소비자만 써볼게요. 자, 소비자는 위험 감수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위험 감수하는 걸 싫어한대요. As a result, 그 결과 they are usually motivated. 자, are motivated니까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그들은 보통 동기부여를 받아요. 뭐뭐 하도록 to use 사용하도록 동기를 받는데요. A lot of strategies to reduce risk. 즉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전략을 사용하도록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요. 됐어? 이게 사람들의 이제 특성이라는 거야. 소비자들의 특성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 음식점을 가잖아. 메뉴가 겁나 많잖아. 그러면 저는요 먹던 것만 먹어요. 나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흔히 그 결정장애라고 하죠. 저는 그 단계 없어요. 그냥 가면 10초 내로 메뉴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왜? 먹던 것만 먹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내가 먹던 것만 메뉴를 고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리스크가 낮아요. 그래도 최소 평탄을 칠 수 있는 메뉴니까.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다. 한 번씩 좀 딴 거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딴 거 한번 먹어볼까 하다가 딴 거 골랐어. 그러면 대박 아니면 쪽박이거든? 리스크가 너무 높아. 돈을 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그 옛날에 자몽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자몽이 뭔 맛인지 아예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근데 막 뻘개갖고 뭐가 되게 맛있어 보여. 약간 그 딸기 같은 맛을 저는 상상을 했어요. 자몽을 먹어보기 전에. 근데 이제 막 공차 이런 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갖고 자몽에이드 하나 달라고 했는데 2번 빨고 버렸어요. 이런 게 이제 바로 하이 리스크가 되는 거죠. 됐어? 자, 봐봐. 소비자들은 이거 조금 긴데 구문 분석해볼까? 자, 소비자들은 can collect 수집할 수 있답니다.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by ing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죠. 뭐뭐 함으로써. 자, 그리고 여기 지금 by ing가 좀 길게 나왔거든. 그래서 요 덩어리를 쌤이 좀 짧게 나눠서 구문 분석해줄게. 컨덕팅을 동사라고 쳐볼게요. 동사 1번으로 써볼게. 자, 그러면 온라인 리서치를 이제 컨덕트 수행을 하거나, 그리고 두 번째 동사입니다. 얘를 reading news articles. 자, news articles를 읽어본다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예요.
talking to friends or concert. talking to friends 여기가 세 번째겠고 그 다음에 or 네 번째 동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거야. 그래서 conducting, reading, 그 다음에 talking, consulting. 됐어? 이렇게 네 개가 연결된 거야. 그럼 1번, 2번, 3번, 4번 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함으로써 온라인에서 뭐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뉴스 기사를 읽어보거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거나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글의 흐름을 좀 볼게요. 초반 도입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소비자들의 경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향. 자, 소비자들은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위험, 리스크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스크 최소화. 그렇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소비자들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많은 전략을 사용한대요. 많은 전략을 사용.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많은 전략, 아까 앞에서 나왔던 a lot of strategies라고 나왔잖아. 이 전략에 대한 예시가 뭔데? 이 예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됐어요? 어떤 전략을 사용한다? 이런 거, 뭐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거나, 뭐 뉴스 기사를 읽거나, 친구한테 한번 말해보거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거죠. 자, 많은 전략을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 정보를 얻는다는 겁니다. 정보를 획득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바로 가볼게요. Consumers also reduce. 소비자들은 또한 줄인대요.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줄인답니다. 당연한 말이죠. 왜 불확실성을 줄이겠어요? 위험을 얻는 거를 싫어하니까. 그쵸?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내가 항상 먹던 거가 있는데 이제 안 먹던 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하면은 이게 불안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선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딴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야, 자몽에이드 맛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네이버에다가 쳐볼 수도 있는 거죠. 자몽에이드 맛 어떤가? 막 이러면서 검색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는 거죠. 그렇죠? 뭐 근데 내가 지금 먹을 것 같다 얘기했지만 사실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영화 그거 재밌냐? 그래서 뭐 재밌어요. 뭐 리뷰 같은 걸 볼 수도 있죠. 온라인에서 뉴스 기사에서 평이 어떤지 아니면 전문가, 막 영화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 또 바이아인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By buying the same brand. 자, 동일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이 uncertainty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낮춘대요. 어떤 브랜드냐면요, that they did the last time. 그들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었던 브랜드래요.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 했었다는 건 뭘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이, 흐름 끊기게 이 그지를. 아니, 소비자들이 불확실성을 낮춘다며. 뭐 어떻게 낮춘대? 똑같은 브랜드를 산다고요. 그들이 지난번에 했었던 브랜드를 산대요. 그럼 지난번에 뭘 했는데? 샀던 거 됐어? 아, 진짜 힘드네 진짜 이 그지들아. 지난번에 구매했었던 요 바잉 대시하는 거야. 지난번에 구매했었던 똑같은 브랜드를 구매함으로써 이 불확실성을 낮추는 거야. 그러면은 그 똑같은 브랜드를 구매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믿겠습니까? 대쩌리야라고 믿는데 그 제품이 should be at least는 적어도 최소한 이런 거도. 그러니까 최소한 as 원급 as인데요. 자, as 원급 as 해석하는 거 알려줄게. 뒤에 있는 as는 뭐뭐만큼이야. 앞에 있는 as는 똑같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됐어? 그러면 뒤에 있는 것만큼 똑같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우리가 흔히 should를 보면은 뭐뭐 해야 한다로 보통 우리가 많이 해석하죠. 그렇죠? 근데 should가 해야 한다 말고요, 그냥 뭐뭐 할 것이다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아. 알겠지? 자, 그럼 해석해볼게. 뭐라고 믿으면서 그 제품이 적어도 똑같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믿으면서. 됐어? 뭐만큼이나? 그들의 지난번 구매만큼이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던 브랜드만 산다는 거죠. 됐어요? 제가 그 스마트폰을 처음 쓴 게 한 10년 좀 더 됐는데요. 맨 처음에 내가 샀던 게 그 갤럭시 S2였어요. 그때 이래로 저는 갤럭시만 삽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중간에 나도 솔직히 그 생각했어. 우리 와이프가 아이폰 쓰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와이프 거 그 아이폰을 몇 번 써봤어.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 폰 있죠. 저게 와이프 거 뺏어온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전에 쓰던 폰이 아이폰이야 저게. 그래서 내가 아이폰을 몇 번 써봤어. 근데 아이폰이 확실히 장점이 있어. 화질도 좋고 뭔가 속도가 빨라 이 갤럭시보다. 근데 못 써먹겠어 나는요. 왜? 뒤로 가기가 없어. 이게 너무 짜증나고. 그리고 그 아이튠즈인지 나발인지 와이프가 아이폰 새로 샀는데 그 아이튠즈인지 뭔지 뭐 그것 때문에 그거 뭐 제대로 안 돼갖고 한 5시간은 고생하는 걸 보고 나 아이폰 살 생각이 싹 사라진 거야. 와이프가 막 같이 아이폰 사갖고 뭐 커플폰 하자 이러는데 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갤럭시 팝니다. 갤럭시 S 플러스 S20S 몰라 아무튼 뭐 그거예요 아무튼간. 그러니까 사던 브랜드만 사는 거야. 그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알겠지만 보통 이제 여러분 화장품 같은 거 사면은 똑같은 브랜드에서만 사지 않아요? 보통? 송이야? 그러지 않냐? 미안해. 송이 돈이 많아갖고 여기서 네, 저같이 이제 좀 읍시 사는 사람은요 똑같은 브랜드에서. 자 아무튼 이어서 보겠습니다. In addition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제 많은 전략을 이제 사용해서 정보를 획득한대요. 왜? 사람들이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소재를 하나 더 써야겠네요. 죄송해요. 위험 감수 최소화라는 말도 있어야겠네. 자 이어서 볼게. In addition. 게다가 some consumers. 자 어떤 소비자들은 may employ인데 employ가 뭐냐면 이용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몇몇 소비자는 또 뭘 이용할 수 있냐면요. A simple decision rule. 그러면 단순한 결정 어떤 룰이니까 규칙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답니다. That results in a safer choice. 자, results in 하면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결과를 나타나. 그래서 뭐뭐를 유발하다, 뭐뭐를 초래하다 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선택. 지금 얘들아 봐봐. 계속 똑같은 말들 나오고 있지 않냐? 더 안전한 선택. 아까 앞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과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 자, 어떤 말들이 반복되는지 봐봐, 얘들아. 다시 봐봐. 첫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이 리스크는 어떻다? 불편하다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연결되죠? 하이 리스크는 불편한데, 첫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reduce risk 한대요. 리스크를 최소화한대요. 계속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한다 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걸 함으로써 추가적 정보를 수집한다. 추가적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또 reduce uncertainty.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인다라고도 나왔습니다. 그래, 거기에다가 지금 또 뭐가 나왔습니까?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판단 규칙 같은 걸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결국 또 뭐 하는 거야? 안전빵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전빵 선택한다. 똑같은 말이죠. 됐어? 자, 그럼 예시가 나오는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might buy 살 수도 있어. 어떤 most expensive foreign 그러면 가장 비싼 어떤 물건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offering 어떤 제공물입니다. 물건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choose a heavily advertised brand라고 나왔죠. 그러면 선택할 수도 있대요. 여기서 heavily 무겁게라고 해석하면 초딩입니다. 그냥 아주 많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많이. 자 그러면 많이 광고되는 브랜드를 선택한대요. in the belief 어떤 믿음으로? 대절 이하라는 믿음으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야. 뭘 가지고 있어? 더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을 거래. than other brand. 다른 브랜드보다. 됐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아무래도 좀 비싸거나 아니면 광고를 많이 때리는 이런 브랜드를 사려고 한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제품을 처음 살 거야.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으로 리스크를 좀 짊어지고 싶어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약간 믿고 사는 땡땡땡?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믿고 산다. 아니 뭐 삼성이니까 당연히 평타는 치겠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업은 뭐 일단은
뭐 당연히 저기 뭐야 사람들이 이제 뭐 광고도 많이 하고 워낙 대기업이니까 당연히 퀄이 좋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겁나 비싼 거 있잖아. 그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아주 뭐 별거 아닌 배경 지식 하나 알려줄게요. 그 우리 메이커 중에 빈폴이라는 이제 메이커 있잖아요. 빈폴이 원래 그 이제 해외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빈폴이 원래 저가였어요. 가격이 안 비쌌었어. 근데 사람들이 안 샀어요. 판매가 잘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빈폴에서 이제 내건 전략이 뭐였냐면요. 디자인이고 뭐고 바뀐 게 없어. 그냥 가격만 겁나 올렸어요. 가격만 막 5배, 10배 막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불티나게 팔렸어요. 되게 웃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비싸니까 좋겠지 뭐 이거야. 됐어? 비싼 값을 하겠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걷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간 비싼 거를 사려고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비싸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싸면 비지떡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고 이제 내용이 끝났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소비자들은요 위험을 감수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똑같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주제로서 정리하자면 소비자들은 어떻다?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거를 싫어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더 안전한 선택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둘이 똑같은 말이죠. 됐어? 둘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의 주제를 찾을 때는 어떻게? 얘나 얘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단서를 어디에서 얻었는데? 소비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걸 싫어한대 또는 더 안전한 선택을 추구한대. 이게 맨 처음에 나온 게 어딘데요? 첫 문장 아니야? 첫 문장? 첫 문장에서 뭐라 했는데? 소비자들은 하이리스크를 짊어지는 걸 불편해한다며. 첫 문장부터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면 뭔 말인지?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첫 문장만 읽어도 우리가 정답을 어느 정도 고를 수 있는 그런 낮은 난이도의 유형이었어 이 문제가. 정답 몇 번일까요 얘들아? 5번입니다 5번. safe purchase라고 나와 있죠. 안전한 구매라고 했네요. 그럼 얘는 이걸 기준으로 한 거네. 안전한 선택. 그래서 what consumers pursue eagerly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pursue는 추구하다라는 거고요. eagerly는 갈망하는 열망하는 건데 간절하게 이런 뜻이에요. 간절하게. 그런 뜻입니다. 형용사로서는 이제 eager라고 해요. eager. 이거는 이제 열망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be eager to로 많이 쓰거든요. be eager to 동사원이요.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뭐뭐를 열망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짓이거든요.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 열망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외우면 돼. 그치?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잘들 쳤지? 다음 거 보자. 잠깐만. 촬영 잘 되고 있나? 가보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자, 볼까요? 44번. 이번에도 또 제목입니다. 자, 여기 다 지우고. 지금 제가 체크한 주제문이 두 번째 문장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however 있는 문장.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한 것과 같은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면 바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우리가 이 교재를 쓰는 목적이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제를 잘 찾자 여러분이 스스로 이게 지금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는 것 중에 있어서 주제문 표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숙제거든요. 문제풀이, 뭐 단어조사, 구문독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숙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주제가 어디냐 그리고 소재가 뭐냐 사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쌤이 쓰는 소재랑 주제 이거를 좀 수정 보완을 잘 하셔야 돼요. 수업하실 때. 제가 여러분이 진짜 내 아들이어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버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너네가 글을 읽을 때 자, 요거를 좀 써줄 테니까 거기 빈 공간에 좀 필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자, 우리 또 어휘력 딸린 분들 역접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반대를 말하는 거야. 반대. 쉽게 말하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알겠죠? 그러나를 의미하는 표현들 있죠. 대표가 당연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but 또는 however 또는 yet이라는 단어입니다. 됐어요? 얘네가 대표적인 그러나 시리즈예요. 그러나 시리즈.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 역접 접속사 뒷부분이 바로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됐어요? 주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글이라는 거는 항상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도 그런데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말이 사실 대부분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말했어. 아 우리 재현이 요즘에 너무 열심히 하고 뭐 얼굴도 너무 예뻐졌어. 그러나 성적이 잘 안 나오네? 그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 당연히 그러나 뒷부분이겠지.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나 뒷부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게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좀 명심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국어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지문을 읽잖아. 그럼 한 지문은 무조건 하나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무조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절대 안 나와요. 100% 안 나와요. 알겠죠? 무조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이러면 지루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야? 하나밖에 없겠죠. 하나밖에. 됐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야 얘들아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지금이 왜 중요한 시기냐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예시를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볼게. 야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이제 1학기 때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성적이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내가 세 번째로 예를 들어 대학교 입시 얘기를 했어. 막 이러면서 전달을 했어. 그럼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냐고. 열심히 해라 해요. 그래서 본질은 이거라고. 본질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 가지 얘기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얘기거든요. 전부 다 다른 얘기잖아. 지금 시기가 중요한 이유,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특성, 대학교 입시에 대한 거 다 다른 얘기잖아. 근데 결국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밖에 없죠. 무엇이다? 지금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단순하죠. 모든 글이 그렇다고요.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완전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무조건 한 개밖에 없다고. 근데 이거를 잘 몰라 학생들이. 그냥 한 문장 읽고 멍하고 또 한 문장 읽고 멍하고. 그래서 주제 찾으래.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글을 읽으면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를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45번 질문입니다. The old Hippocrates saying. 자, 오래된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게 있고요. 그 히포크라테스 혹시 아세요? 자, 제가 또 이제 배경 지식적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그 이제 간호대나 아니면 의대를 가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거를 해요. 혹시 이제 간호나 의학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알아두세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옛날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이제 어떤 그런 격언이라든가 이제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약간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그거를 이제 체계화해서 해놓은 게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있어요. 나도 잘 몰라. 내가 뭐 의대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유명한 의사예요. 아무튼간. 자, 오래된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Let food be your medicine and medicine be your fo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 자, 우리가 이렇게 let이라고 나오면 해석할 때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let 하면요 뭐뭐 하자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자야, 뭐뭐 하자. 자, 그럼 일단 구문 분석 한번 해볼게. 이 other Hippocrates saying 하고 나왔는데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부분이니까 바로 동격이 됩니다. 그래서 is라는 동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let food. 자, 음식이 뭐뭐이게 하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얘가 뭐뭐하게 하자. 됐어?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해라. 그리고 약이 너의 음식이 되게 해라. 이런 말을 했대요. 뭔 개소리야. 몰라 나도.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대. 자, 이런 말은요. as quoted. 이 quoted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인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용하다. 그래서 인용된 거죠. all the time. 항상 인용됩니다. In hundreds of diet book에서 인용이 된대요. 즉 다이어트 책, 수백 개의 다이어트 책에서 항상 인용되는 말이 이거랍니다. 음식이 여러분의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여러분의 음식이 되게 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지문에서 어떤 격언이라든가 속담이라든가 명언이라든가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 나오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유를 말해줄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이 격언이나 속담이나 명언이 의미하는 바가 얘가 의미하는 바가 역시나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보통 격언, 속담, 뭐 명언 이런 거는 좀 약간 함축적인 의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비유적인 표현이 많죠. 그러니까 얘 속뜻이 뭐냐? 그 속뜻이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건 진짜 더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게 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잘 나옵니다. 이번에 주역고 2학기 기말에서도요. 격언 표현이 서술형으로 나왔고요. 애들 다 조졌어요. 그걸. 네. 그래서 격언이나 속담이나 명언. 선생님 이게 격언인지 명언인지 속담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 이렇게 따옴표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격언, 명언, 속담 이런 표현은 보통 이렇게 따옴표로 나옵니다. 게다가 여기서 saying이라고 말했잖아. 얘들아 saying이라는 말 자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격언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 책에서 항상 인용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뭘 파악해야 되냐면은 얘가 뭔 말일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however가 나왔네? 반전이 나왔어. 그러나 이것은 is true, 사실이래요. 오로지 어떠한 경우에만 some extent, extent가 정도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사실이랍니다. 즉 이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틀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해라 라는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뭔 말인지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뒷내용을 좀 더 보고 파악을 해야겠죠. 자,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밑줄 표시해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반전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주제로 잡긴 했는데 항상 맞는 건 아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했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쩌라는 거야?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하나 더 잡았습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기가 주제이긴 한데 여기는 되게 압축적으로 써놨고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문을 여기도 좀 같이 표시를 해주세요. 알겠죠? 이 두 문장을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안 되신 분들.
자, 음식이라는 건요, may balance 한대요. 균형을 잡아준대. 그리고 sustain 한답니다. sustain이라는 거는요, 유지시켜주는 거거든요. 지탱하는 거예요. 뭘 유지시켜주냐면 너의 신체를요. 음식은 어떤 신체 균형을 잡아주고 신체를 지탱해 준답니다. so that 뭐뭐 하도록 뭐 하도록 그것이 can heal 치유하도록요. on its own 그것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나 음식 그 자체라고 했어요. 음식 그 자체가 is not fixing 수리하지는 못한대요. 고치지는 못한대. 너의 medical problem은요. 즉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다이어트 부분요. 그 이제 말 그대로 다이어트 책이죠. 다이어트 책은요. should never replace 절대 교체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대체하면 안 된대요. 의사를. 그래서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이 글에서의 주요 소재는 첫 문장에 나왔습니다. 격언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음식과 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소재예요. 음식과 약이야. 되니?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도입부에서 뭐라고 말했었냐면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해라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 근데 뭔 말인지 몰랐죠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니라면서 어떤 설명이 나왔냐면 자, 음식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음식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한답니까? 일단은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잡아줘. 그래서 자가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가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음식이 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근데 뭐는 안 된다고? 음식이 약으로서의 기능은 없다고요. 됐어? 내가 암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그러면은 암이 걸렸으면 암을 치료할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약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식단을 조절해라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포도를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음식이 약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무슨 말이다? 음식이 약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됐어? 음식이 약을 대신할 수는 없죠.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건 맞아. 음식을 잘 먹으면 예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어떤 신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방이 될 수는 있겠죠. 제가 3주 전쯤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건강검진이란 걸 내가 평생 살면서 처음 받아봤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뭐 했냐면은 위내시경 했고 대장내시경도 했거든요. 내가 내시경이란 걸 또 처음 받아봤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이제 건강 얘기 나와서 내가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수면 내시경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위아래 구멍이 다 뚫렸죠. 상상하지 마.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혹시 내시경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어땠냐면은 일단 이제 한 3일 전부터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일단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 이제 병원을 갔죠. 막 이런저런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중간에 이제 내시경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자국이 없어졌나? 여기에다가 이제 바늘 같은 걸 꼽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이 상태로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들어오세요 해갖고 내시경 검사실로 이렇게 들어갔거든. 근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약간 불안했던 게 뭐였냐면은 일단 그 철제로 된 침대 같은 게 있었어 여기에. 그리고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한 2-3명인가 있었거든. 근데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야. 마마무 노래였어요. 아무튼 아니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얘네들한테. 아니 아무리 그래도 환자 이거 막 구멍 뚫어야 되는데 근데 음악 들으면서 이게 좀 믿음이 안 가. 어쨌든 좀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앉으래. 그래서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앉으래. 이렇게 하래.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 누우래요. 이렇게 들어 누웠어.
그리고 이쪽 팔이 이렇게 겨드랑이 넣어요. 이 상태로 있었어요. 이 상태 이렇게 들어누워. 그러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관을 뭘 연결하고 뭘 물으래요. 무슨 그래갖고 무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었어. 이렇게 물고 있었어. 그 무슨 산소 마스크 아니 산소 마스크는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관으로 연결되고 뭐 이렇게 물었어. 앙하고 그 상태였어.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자 이제 그 마취제 들어갑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난 좀 불안한 거야. 이거 되는 건가 마취? 이거 하다 깨면 어쩌지? 불안해. 노랫소리도 계속 들려. 불안해. 이거 되는 건가? 이거 진짜 되는 건가? 계속 이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5초 정도 뒤에 갑자기 누가 나를 툭툭 쳐. 그러더니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야. 내가 그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 한 5초밖에 안 지났어. 체감상으로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야. 내가 이러고 꼈어. 이러고 꼈어. 근데 여기가 뭐가 축축해. 내 침이야. 내 침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이러면서 꼈어. 비틀거렸어. 이제 마취가 내 들켰고 이러고 있었어. 밖에 이제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 얼마나 있었어? 1시간 이러는 거야. 이게 타임슬립이구나. 진짜 타임슬립 제대로 경험했거든요. 체감은 5초 지났는데. 네,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네. 근데 뭔가 이게 위내시경을 했을 때 여기 막 쓰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가 좀 아프더라고. 그 똥구멍도 쓰셨는데 똥구멍은 안 아팠어요. 네, 아무튼간. 미안해요, 들어오님께서. 자, 아무튼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음식이 약을 대신하지 마. 자, 이어서 한번 볼게. food can. 자, 음식은요 뭐 할 수 있냐면 keep,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가 건강하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거죠. 음식이 어떤 신체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예방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치유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됐어? 유지는 되는데 치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자면은 음식의 특징.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음식이라는 건요. 다시 한번 건강 유지는 가능해요. 건강 유지 가능합니다. 근데 치유는 안 된다고요. 됐어? 치유랑 유지는 다르잖아요. 내가 건강한 삶을 지속하도록 꾸준히 이렇게 하는 거를 유지해 주는 건 가능하지만 내가 뭔가 병에 걸리거나 잘못됐을 때 치료를 해야 되잖아. 치료는 그 음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A lot of books. 자, 많은 책들이랑 웹사이트들이랑 그리고 사람들이 may tell you differently. 너에게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답니다. 아니야, 나 이거 음식 먹으니까 나쁜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자, they may. 그들은 아마도 claim, 주장할 수도 있답니다. 대처리라고. This or that food. 이런저런 음식이 will treat or cure. 자, 말 그대로 치료하거나 치유할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답니다. All kinds of chronic diseases. chronic은 만성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온갖 종류의 만성 질병을 치유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대. 그럼 만성 질병이 뭔데? Like 예를 드는 거죠. Cancer, 암이라든가 diabetes, 당뇨병이에요. Heart disease, 심장병, 그리고 allergy, 그리고 심지어 psychological problems, 정신적 문제까지도. 이런 거를 치유할 수 있을 거다. 야, 그냥 음식이 보약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음식만 잘 먹으면 돼. 뭘 그거 약을 먹는다고 말이야. 이제 그 약간 꼰대들이 말하는 거잖아. 그 무슨 그거 뭐 요즘 애들은 말이야. 그거 찌끔 아프다고 그 약 좀 바로바로 먹고.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냥 이거 침 바르면 나았어. 뭐 된장 바르면 나았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But 그러나 이것은 at least 적어도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래요. If not entirely untrue.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면요. 밑줄 쳐져 있었으니까 공부 분석 해야겠네요. 쉬우니까 금방 할게요. 자, 부사.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면 최소한 오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계속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말했죠. 처음에. 우리 글이라는 건요 무조건 원웨이야. 원웨이.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만 전달하는 겁니다. 이 글에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음식은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 즉 음식은 치유가 안 된다고요. 음식은 건강 유지만 가능하다고요.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음식이 약을 대신할 수 없다.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일까요? 몇 번? 3번. 근데 이거 우리 그때 같이 풀지 않았니?
씹었던 것 같은데. 예, 정답 3번입니다. 음식이 너를 치유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죠. 그러면 대답은 뭡니까? 음식이 너를 치유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 그럼 대답은 뭐예요?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까 however 문장에서 뭐라 했어야 되더라? however 문장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만 사실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만.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사실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고. 됐어? 그러니까 음식이 너를 치유할 수 있느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게 정확한 정답인 거야. 알겠어? 그리고 쌤이 말했지만 질문형 제목 같은 경우는 대답을 해봤을 때 그 대답이 주제와 관련성이 있으면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3번에서 질문을 했잖아. Can food heal you? 자, 음식이 너를 치유할 수 있어?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그 내용이 뭔데?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내가 주제라고 써놓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를 볼까요? 1번에 Food fit for you. 너에게 알맞은 음식. 너에게 알맞는 음식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2번 How to cook healthier. 더 건강하게 요리하는 방법. 뭐 요리하는 방법 소개도 아니고요. 4번 Doctors, a dieters friend. 의사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친구. 뭔 소리야 이거는? 5번 Where to buy healthy food. 어디서 건강한 음식을 구매하는가. 뭐야 이거? 너무나 쉽죠. 그래서 45번 마무리하고요. 이 시간이 애매하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 더 하보시겠어요? 너무 격하게. 뭔가 수업도 제대로 안 듣는? 제대로 안 듣고 소리는 계속 모르겠다라는 약간 눈빛으로 나한테 보내는 거 같고 재윤이는 항상 어떤 줄 알아? 초반 한 20분 15분 동안은 그 혹시 코마 상태라고 알아요? 코마 상태? 잘 모르나? 코마 상태가 뭐냐면요 완전 정신 나간 상태거든요. 이런 걸 코마 상태라고 해요. 한 15분은 코마 상태야. 그리고 송이는 항상 이렇게 좋게 말하면 포커페이스야. 좋게 말하면 포커페이스고 그리고 내가 파악을 못하겠어요. 알아들은 건가? 아닌가?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규리는 뭘 자꾸 상상해. 표정으로 리액션해. 표정으로 리액션. 그리고 조명이는 그들을 쳐다봐. 쟤 어떻게 리액션을 하지? 이러겠지. 말은 얘나 혼자 하고. 아유 재밌어요. 자,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5일입니다) 오늘이 토요일. (108에서 111까지) 해보세요. 51, 52번입니다. 108에서 아니? 내가 지난번에 페이지를 잘못 샀었구나. 108에서 110. 자, 똑같이 잘 알다시피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보기문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단어조사 하단에 있는 거 하시면 되고. 네, 페이지 안 맞아요? 네, 했어요. 21까지 했어요. 그래요? 오늘 22부터 아니 근데 지난번에 내가 그 번호를 잘못 쓴 건가? 내가 지난번에 50번 하라고 했던 거. 쌤이 한 52번이었어요. 아 그래? 52번이었구나. 내가 잘못 썼구나. 죄송해요. 그러면 53, 4를 해보세요. 53, 4. 53, 4. 여기서 이제 몇몇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까? 아 진짜 왜 말해갖고 나 진짜 숙제 꿀빨 수 있었는데 나 진짜 이러면서 112에서 115까지. 그걸 말하네? 돈 내주세요. 자 문제 풀고 보기문 해석하고 단어 조사하고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소재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주제문에 표시하고 역시나 공문 독해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제문 표시할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색깔 펜으로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색깔 펜이나 형광펜으로요. 공문 독해까지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우리 지난번에 154쪽까지 여러분이 하셨었죠? 공문 독해 파트. 155에서 157의 윗부분까지 좀 해와주세요. 155에서
157 윗부분 그냥 보시면 알 거예요. 157 윗부분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157쪽이 여기 부분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해석이랑 구문 분석이랑 단어 조사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문 분석, 단어 조사까지. 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듣기 채점 안 되신 분 단어 시험 끝나고 듣기 채점 반드시 하고 가야 됩니다. 성이랑 중형이랑 알겠죠? 고생들 했다. 네, 요거 좀 배달 좀 받아요. 성이야, 그 지난번에